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무식을 열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민 모두가 잘 사는 균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구체화하고 인천발 KTX, GTX-B 노선 등 도시 철도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균 기자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 행복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잘 사는 균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내양 일대를 해양, 관광, 레저,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소유권 이전. 유 시장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최고위 정책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의 원대한 미래를 열고 수변문화 공간을 확보해 100년간 닫혀있던 바다를 시민 여러분께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망도 신속하게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발 KTX를 2025년에 개통하고 GTX-B 노선, 인천 3호선, 제2경인선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건 사업인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120년 동안 도시 단절을 가져온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인천대로는 중앙부의 녹지와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지하도로 건설을 병행해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유 시장은 또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 공항 경제권 구축 등을 통해 100조 경제 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 홍콩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양과 수도권 매립지, 강화 남단 등 40제곱킬로미터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구상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현황과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또 남동구에서도 새해를 맞아서 시무식이 열렸는데요.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신년 연설을 통해 만수천 복원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청계천처럼 닫힌 하천을 열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구상인데요. 가장 큰 걸림돌인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9월 이지구 개발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시무식 신년연설에 나선 박종효 구청장은 5가지 구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환경 구축입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구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중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제2경인선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도심 주거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선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강하게 좀 추진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하천을 복원한 뒤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만수천을 내는데 주차장 부지로 주택이나 토지를 내놓는 분들한테는 9월 이택지지구에서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서 그렇게 도시공사와 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근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4동과 만수 5동 지역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추진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만수천을 여는 보고를 좀 강구할 계획입니다. 박 청장은 또 하천 용수는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제2용수나 한강의 원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인천 상인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대면 행사가 열린 건 3년 만입니다. 기업체 대표와 지역 정치인, 각계 기관 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심재선 회장은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천상공회의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경영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방문의 날과 회원업체 대표자 간담회, 그리고 현장 방문 교육과 경영애로 상담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공항, 항만,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건의를 추진함은 물론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 유치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단체장과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를 제2의 인천도약을 위한 성과를 내는 첫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면서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동부 일대의 혁신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균형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 뉴 홍콩시티, 제외동포청 유치, 백조 경제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시장 유정복 시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3년은 인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 인천시가 인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것입니다. 경제가 되살아나 모두가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빕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마음, 넉넉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인천의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훌륭한 시민 정신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하나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인천 시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화군 서도면의 섬 보름도에서 해안 모래 침식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소나무가 쓰러지고 모래 유실을 막겠다며 설치한 돌 제방도 무너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바닷물이 인근 마을마저 덮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 침식 실태를 김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화군 서도면의 섬 4곳 중 하나인 보름도. 강화 선수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시간가량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보름도의 대표 관광명소로 꼽히는 영뜰해변입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모래 언덕 위에 소나무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지만 최근 해안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해안가 모래 언덕에 심겨져 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으로 조금만 만져도 이렇게 모래가 부서질 정도인데요. 바로 앞에 심겨져 있던 소나무들은 이미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얼마 전엔 정자 쉼터도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뒀습니다. 인근 해안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 대형 소나무가 줄줄이 쓰러져 있습니다. 뿌리의 3분의 1 이상이 드러난 채 아찔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소나무길 사이에 설치했던 벤치도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계기관은 몇 년 전 모래 침식을 막기 위해 돌로 제방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방마저 파도에 쓸려 나가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방을 쌓게 되면 오히려 파도의 힘이 그 제방이 있는 인근에서 더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를 쓸고 나가는 파도의 힘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침식을 막으려고 쌓은 제방이 오히려 더 침식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래 언덕은 태풍이나 해일로부터 해안을 보호해주는 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 바로 인근엔 보름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계속되는 해안 침식으로 바닷물이 논과 마을을 덮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바닷물이 동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없어지면 바다로 그냥 들어온다니까요. 바닷물이 동네로.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이렇게 해안 모래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보름도 주민들은 모래 채취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이를 규명할 연구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이제라도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보름도 주민들은 인근 해역의 바다모래 채취가 해안 침식을 불러온 것으로 의심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바닷속 모래를 퍼낸 결과 연안의 모래 침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인천 앞바다에서 퍼낸 모래의 양은 9,900만 세제곱미터. 앞서 80년대부터 채취한 모래까지 더하면 약 3억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옛날엔 여기 모래가 푹 눈처럼 빠져들었어. 근데 지금 난개발해가지고 뭐 지하철 공사하지, 아파트 때려짓지, 그 모래가 어디서 납니까? 지금 덕적도가 저 밑인데 덕적도 밑에서 모래 채취가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간접적으로 끌려나가는 거 계속 거기서 파가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매년 조금씩 강력해지는 태풍도 해안 모래 침식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은 약 10cm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풍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해수면도 좀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강력해진 태풍이 실제로 해안을 때리는 힘이, 물리적인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지금은 더 유실되는 양이나 그 면적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무너지는 건 대이작도를 비롯해 인천의 다른 섬에서도 발생하는 상황. 이렇게 문제는 심화되지만 해안 침식 원인을 규명할 조사나 연구가 이뤄진 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천 연안의 해안 침식 현상이 가속화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엇 때문이다라고 특정하기 좀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조사 연구를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강화군은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보름도 영뜰 해변에 무너진 돌 제방을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땜질 처방만으론 빨라진 해안 침식 속도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인 중국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접 인천공항을 찾아서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호텔로 이동 중 달아났던 40살 중국인 A씨.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5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습니다. 확진자가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접 인천공항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 시행 중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 시장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 과정과 확진자 이송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실상 이 방역의 최전선이고 또 여기에서 방역이 무너지면은 이것은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인천에서의 방역은 안보와 같다. 인천시가 마련한 방역 강화 대응 인력은 500여 명, 격리시설도 한 곳 더 추가했습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역시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강할 계획입니다. 뭐 가능성은 다 거기 체류했으면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그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은 관리가 여기 거주지가 명확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강화된 방역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방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우리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조금 그 정도가 심한 거에 따라서는 뭐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권력을 행사해서 법령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PCR 검사가 시행된 지난 2일 이후 사흘간 누적 양성률은 26.1%.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개편 발표 이후 해당 자치구들과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에 새 행정체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27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에 나선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가칭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영종은 영종구로, 검단은 검단구로 분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 이후 관련 지자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시민과 지방의원,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소통기구로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유 시장은 미래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선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구 지금 4만 5천, 5만 8천 이 구가 통합이 되었고 그 시너지를 내면서 제가 이것을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의 아주 본거지로 만든 겁니다. 제물포 르네상스가 중동구를 확 뒤집어 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원도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인천시는 우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 전에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을 상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24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이슈 전에 저희가 법률을 통과하는 거를 목표로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법률이 통과가 되면 관련된 개정 준비를 해서 2026년 7월 민선 9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해는 새로운 행정체제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와 동구 지역에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유 시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지난해 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인천경제청 잉여자금 용처를 두고 논란이 일었었죠. 인천경제청장이 이 돈을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곳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송도 주민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경제청은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활용하기 위한 사용처를 제시했습니다. 배상빈 기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갖고 있는 9천억 원 이상의 특별회계 적립금. 김진용 청장은 지난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채무상환 외에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그 재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데 여기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강화를 개발을 하고 또 재물포 르네상스 기타 다른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좀 소요될 그런 잉여 자금들이다. 그러자 송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도에도 현안이 산적한데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면서 번 돈을 주민과 협의 없이 다른 지역에 쓰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는 겁니다. 송도에도 아직 좀 미개발지들이 많이 있고 빈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송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수익지 재투자 원칙에 입각해서 그런 개발들을 선행하는 데 일단 사용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좀 주민들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회계 잉여금 9,47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제시했습니다. 컨벤시아 2단계 장기 채무 상환에 1,989억 원,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 사업비로 3천억 원, 나머지는 송도국제도시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에 쓴다며 9천억 원 자산 이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청은 앞선 김진용 청장의 발언도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1공구 토지를 매각하면 경제청 재원이 부족한데 잉여금으로 송도 유원지와 강화 남단, 내양을 경자구역으로 개발해서 번 수익을 기존 경제구역 발전에 재투자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떤 그 추계 예산 용역 같은 것들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돈이 남고 어떻게 해서 돈이 또 어디에 투자될 것이며 송도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뭔가 논의가 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경제청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죠. 인천의 최대 현안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 시장의 공약 실천 계획에 매립지 종료가 임기 후로 표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유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선 대체 매립지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간 4자 협의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야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 매립지 종료 시점은 못 박지 않았습니다. 인선 8개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한다. 그 종료의 의미가 대체 매립지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따른 기간이 대체 매립지가 확정이 돼야 이제 조사를 해서 이거 2년 만에 끝난다, 3년에 끝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 시장은 시무식에서도 대체 매립지 확보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고부가 산업 유치와 테마파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기 내 매립지 종료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로 말이 바뀐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선거 공약 실천 계획이 논란의 불을 지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공약 실천 계획서.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공약을 보면 공약 달성 확인 지표에는 2026년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 실천 계획에는 또 임기 후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공약 파기 아니냐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시 내부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임기 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정확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은 매립지 종료 임기 내 불가능하다 표현한 분도 있고, 이번에 이제 공약 자료집에는 매립지 종료라고 해놓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수도권 매립지 종료 현안을 두고 시민들의 혼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인천시는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공약 실천 계획서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기 내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청라 시티타워 사업이 추진된 지도 1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는 당초 계획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청라 주민들이 LH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청라국제도시 랜드마크로 주목을 받았던 시티타워.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를 선정해 2019년 말 첫 삽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공사는 중단됐고 발주처 LH와 시행사 간 공사비 추가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참다 못한 청라 주민들이 시티타워 사업 지연에 대해 LH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법적인 책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남기고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 먼저 2017년 2월 계약 당시 사업 공모 지침과 협약서에 1년 이내 착공, 48개월 이내 완공 규정이 명시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사업 관리 책임이 있는 LH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그 사업이 지연되고 또 방치된 이유 중에는 공기업인 LH에서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그 담당자가 그 시점에 해야 될 일들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은 시티타워 사업비로 청라개발 조성 원가에 포함된 주민부담금 3천억 원의 집행 과정에 대한 적정성 논란. 공사비를 주민들이 부담했는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데도 이에 대한 집행 내역을 LH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그 3천억이라는 그 주민 부담금이 모아졌으면 벌써 이제 수년 동안의 그 발생 이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사실 LH에다가 어떻게 이 돈이 쓰여지고 또 이자는 어떻게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LH 쪽에서 정보 공개 거부가 또 됐고요. 세 번째, LH 내부자의 셀프 계약 이해 충돌 의혹입니다. 2017년 시티타워 사업자 선정 당시 건설사 대표가 LH 경영투자심의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경영투자심의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그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LH의 배임 의혹입니다. 사업이 10여 년 넘게 미뤄지면서 사업비는 최초 3,032억 원에서 4,410억, 다시 5,6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3천억 원 외에 추가 사업비 수천억 원을 LH가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라 주민단체는 오는 13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티타워 즉시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는 상황. LH는 청라 주민단체 주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동구에서는 노인복지관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 민원이 제기됐는데요. 최근에는 직원들에 대한 불법 감청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노조는 동구의 위탁 해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노인복지관을 정상화하라. 정상화하라. 민주노총이 동구청 앞에서 동구노인 복지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구청이 A재단에 노인 복지관 운영을 위탁했는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에 이어 불법 감청 주장까지 나오자 위탁 해지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2월 동구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건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조사를 벌였고 A재단에 복지관장 B씨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B씨에 대해 직위 해제 3개월 결정을 내렸고 B씨는 지난해 12월 복직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을 감청한 녹음 파일이 확인됐다며 동구가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그마한 한 노인복지관에 근로자들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2차, 3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동구 노인복지관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 시설이라며 정상 운영을 위해선 위탁 해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동구청의 청장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동구 노인복지관에 대한 위탁 체례와 함께 동구 노인복지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구청에 적극적인 행정과 지도 감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동구는 최근 불법으로 녹취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위탁 해지와 관련해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위탁 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재단 측도 확인된 사실에 대해선 징계 처분을 내렸고 현재 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동 국가산단 바로 옆에 축구장 32개 규모의 산업단지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바로 남동 첨단산업단지인데요. 의약품과 전자부품, 지식정보산업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는데 올 상반기 중에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토지조성공사가 한창인 남동구 남촌동의 한 공터. 곳곳에 건설 자재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LH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사업비는 2,230억 원, 면적은 약 23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32개 크기와 맞먹습니다. 지난달 21일 국토부는 남동 도시첨단산단 개발계획 3차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유치 업종과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등이 완료되면서 사업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 국토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이달부터 바로 기본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에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승인 신청에 따른 고시 그리고 분양 공고를 하게 됩니다. 분양 절차는 올 상반기 중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41개 획지의 첨단 제조산업과 지식정보산업 분야에 225개 세부 업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첨단 제조산업 분야엔 의약품 제조업과 전자부품 제조업이, 지식정보산업 분야에선 출판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연구 개발 업종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진입하지 못했던 그런 지식정보 산업들이 있습니다. 지식정보 산업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남동구 청년 일자리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동구는 향후 최대 2,500여 개 기업이 첨단산단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얼마나 흥행 성적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교육 현장을 감시했던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가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을 응원하면서도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창립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가 재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전임 지부장이 단체를 해산시켜 활동이 중단된 지 4년 만입니다. 인천교육 문제를 위한 학부모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교사단체는 물론 학부모 단체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산적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교사 못지않게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내 가족만의 이익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 모였다는 그 점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며 교육을 사교육기관에 맡기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을 참교육 학부모회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이들은 도성훈 교육감의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장 공모제 비리와 교육감 선거에서의 상대 후보 비방 등에 대해선 교육자로서 도덕성의 문제를 들어 비판했습니다. 이 우리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로서 그리고 30년에 가까운 인천 교육운동의 산실로 다시 일어나 학부모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 참교육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6개월간의 준비위원회 활동을 거쳐 7월 4일 창립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 주에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일몰제로 지난달 31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서는 제도 종료의 유감을 나타내면서 노동시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제로 도입된 추가 연장 근로제는 지난달 31일에 종료됐습니다. 추가 근로제의 연장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적 효력이 끝나게 된 겁니다. 이제부턴 주 52시간 넘는 연장 근무를 시킬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다만 정부는 경제 위기와 인력난으로 경영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해 1년간 계도 기간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 등 경영계에선 제도 종료의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관계자는 계도 기간 연장은 임시 방편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사가 서로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정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자리라는 게 계속 일단 연장근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그 일에 대한 어떤 폭증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그 월 단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기 단위로 할 것인지 부분들을 기업 사정에 맞춰서 노사 간에 합의된 선택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야 된다, 법제화가 돼야 된다. 추가 연장 근로 일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민아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조성되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착공했습니다. 2026년에 8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문을 열 예정인데요. 송도 국제도시 내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송도 세브란스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 병원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세워집니다. 오는 2026년 12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바이오 산업화 거점 병원의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몹니다. 송도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K바이오를 선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곳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바로 바이오 클러스터, 그리고 대학, 연구소 이런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미래의 지역과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지난 2006년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을 위한 협약을 통해 세브란스 병원 건립에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그 사이 국제 캠퍼스와 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는 데 반해 병원 건립은 미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지만 16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띠의 해를 맞아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옛 사람들은 토끼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 다양한 민속적인 특징들을 유물과 함께 만나보는 새해 토끼 완내전을 소개합니다. (2023년) 개묘년을 맞이해서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토끼의 생태와 민속적 특징을 알아보는 새해 토끼 완내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띠전 같은 경우는 저희 민속박물관의 시그니처 전시인데요.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토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유물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으로 전시장 전체를 토끼 한 마리가 뛰어다니는 토끼 동산으로 꾸며서 토끼와 함께 다양한 유물을 볼 수 있게 했고요. 프롤로그, 그다음에 1부 생태만상, 2부 변화무쌍, 그다음에 달토끼와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태만상 같은 경우는 토끼의 생태에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했는지 조상들의 상상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고요. 2부 변화무쌍 같은 경우에는 토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의미들이 현재에는 어떠한 이미지로 정착되어 있는지 다양한 캐릭터와 동화책들을 통해 가지고 전시를 해보았습니다. 달토끼 부분에서는 커다란 달을 하늘에 띄어서 마치 달 속에서 전시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달토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도 함께 전시해 보았거든요. 2023년에 모든 국민들이 토끼처럼 지혜와 민첩함을 가지고 모든 국난을 이겨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